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퍼졌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들판이 아닌 피와 철 그리고 결의가 얽힌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그 순간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대지가 태무진의 편에 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적진을 집어삼켰다. 눈송이들이 마치 천둥 번개처럼 내리쳐 시야를 가리고 적들의 진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방향을 잃고 서로를 밀치며 혼란에 휩싸였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태무진의 군대는 즉각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태무진의 검이 눈 속에서 번쩍였다. 그의 움직임은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고 마치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듯 유려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그는 거침없이 적진을 가로질렀다. 그의 검날이 빛을 발하며 적의 갑옷을 베어내는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마치 자연의 분노가 그의 손을 빌려 쏟아지는 것처럼 태무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적들의 병사들은 눈볼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반면 태무진과 그의 군대는 그 자연의 경류 속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대지와 하나 되어 바람의 흐름을 타듯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적진은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고 태무진의 군대는 그들을 밀어붙이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태무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검 끝에서부터 방출되는 기운은 마치 자연의 힘을 빌린 듯했다. 번개처럼 빠른 그의 움직임에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마치 대자연의 대변자가 되어 하늘과 땅의 힘을 모두 등에 업고 이 전투를 이끄는 듯했다. 뒤늦게 전선에 도착한 자무카는 전의를 상실하고 퇴각했다. 태무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무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지만 옹칸이 자무카를 추적하겠다고 고집했다. 어쩔 수 없이 태무진은 다른 부족을 추격했다. 몽골의 전통은 한번 시작한 싸움은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목사회는 동맹과 배신의 연속이었지만 패자는 끝까지 추격하여 복수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승리는 태무진과 옹칸 연합군에게 몽골 초원의 패자로 자리매김할 결정적인 기회였다. 하늘이 그들을 돕는 듯한 눈보라 속에서의 대승은 태무진의 명성을 드높였고 그의 군대는 대적할 자가 없는 듯 보였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은 태무진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고 그의 군대는 무적의 기세를 띠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듯했다. 하지만 승리의 환희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다. 옹칸, 태무진의 오랜 동맹이자 그의 스승 같은 존재는 예상 밖의 선택을 했다. 옹칸은 태무진의 눈부신 성공에 질투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태무진은 그의 수하가 아닌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로 성장해 있었다. 나이든 옹칸은 젊고 강력한 태무진이 자신을 넘어설 것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를 배신으로 이끌었다. 옹칸은 태무진의 숙적 자무카와 손을 잡았다. 자무카, 태무진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그는 언제나 태무진과 대립각을 세우며 그의 앞길을 막아선 자였다. 이번 동맹은 태무진에게 충격적인 배신이었다. 옹칸은 그가 신뢰하고 있던 유일한 동맹이었으나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배신의 충격을 이겨낼 틈도 없이 태무진은 전장으로 나섰다. 그는 타이치우드족의 족장 후쿠추를 추격하며 끝을 보려 했다. 그러나 적의 화살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번쩍이는 날카로운 화살은 그의 목을 꿰뚫었고 태무진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다. 피가 쏟아지며 그는 눈앞이 흐릿해졌고 온몸을 싸고 있던 기세는 일순간 사라졌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차갑게 몰아치는 초원의 바람이 그를 강타했다. 그렇지만 태무진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 의지를 굳혔다. 세상은 그에게 한 번 더 시련을 던졌고 그는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때 젤메가 있었다. 젤메는 밤새 태무진의 피를 빨아내고 지혈해 주었다. 그의 헌신은 태무진에게 생명을 안겨주었다. 젤메는 적진으로 들어가 말젖을 구해와 태무진에게 먹였다. 태무진은 다시 일어섰다. 그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투쟁심과 야성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젤메의 충성심은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벽과 같았다. 태무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신이자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는 이가 바로 젤메였다. 그의 충성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었으며 태무진의 가장 어두운 순간마다 그는 언제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전장에서 적의 화살을 몸으로 막아내고 태무진의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보호했던 젤메는 태무진에게 있어 단순한 장군이 아닌 운명의 동반자나 다름없었다. 태무진의 4명의 장군들, 젤메, 수부타이, 제베, 그리고 쿠빌라이. 이들은 마치 충견처럼 태무진의 명을 따랐다. 그들은 전장에서 불과 같은 기세로 적을 쓸어버렸고 누구보다도 태무진의 군사적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행동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태무진의 부족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젤메는 메르키트족, 수부타이는 우랑가이족, 제베는 타타르족, 쿠빌라이는 타이치우드족 출신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목표 아래에서 태무진에게 완벽히 충성했다. 태무진은 그들의 출신이나 과거의 적대 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능력과 충성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들은 모두 태무진의 지도력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의 용맹과 전략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제베는 과거 태무진에게 화살을 쏜 적이 있었으나 그의 용맹함을 인정한 태무진이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부하로 삼은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그저 군사적인 동맹이 아닌 태무진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승리를 만들어낸 동료들이었다. 4명의 장군들은 각각 태무진의 전술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젤메는 전장의 최전방에서 태무진의 안전을 지키며 지휘했고 수부타이는 탁월한 전략가로서 적을 포위하는 작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제베는 기습과 정역전을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능했고 쿠빌라이는 강인한 힘과 민첩성을 겸비해 거대한 전투에서 선봉에 서곤 했다. 이 충성스럽고 유능한 장군들은 단지 태무진의 명령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태무진이 꿈꾸는 미래, 몽골을 통일하고 그 너머의 땅을 정복하는 그 거대한 비전을 함께 꿨다. 그들의 결속은 몽골 초원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과 같았다. 피를 흘린 이들 사이로 젤메, 수부타이, 제베, 그리고 쿠빌라이는 천천히 태무진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각자의 무기를 손에 쥔 채 피로에 찬 몸을 이끌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협력과 결단이 이끈 것이었다. 4명의 장군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눈빛을 통해 전달되었다. 젤메는 여전히 태무진의 곁에서 충직하게 서 있었고 수부타이는 전장의 먼지를 털어내며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음을 알렸다. 제베는 자신의 활을 한 번 더 확인하며 태무진을 위해 적을 쓰러뜨렸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쿠빌라이는 검날에 묻은 적의 피를 닦아내며 전투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태무진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길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들의 능력과 충성심이 그를 또 한 번 승리로 이끈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4명의 장군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태무진의 비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존재들이었고 그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었다. 잠시의 침묵 후 태무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대들 나의 4마리개는 그곳에 가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돌이라도 부수고 공격하라 하면 바위라도 치며 흰 돌을 부수고 깊은 물을 말렸다. 그의 말은 전장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다. 태무진의 음성은 그들을 다독이며 그들의 헌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족에서 왔지만 이제 그들 모두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목적은 태무진과 함께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젤메, 수부타이, 제베, 쿠빌라이는 그 말 속에서 자신들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태무진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4명의 장군은 굳은 결심을 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태무진의 군대가 완성되어 갔을 때 천수진, 황수현, 성미연 일행이 태무진에 합류하였다.
몽골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47장 칼라칼지르 사막의 밤은 고요 속에서 심오한 침묵을 담고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적군의 은밀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자무카와 손잡은 옹카는 태무진의 진영을 기습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모래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차가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태무진의 군대는 불현듯 닥친 공격에 혼란에 빠졌다. 전장의 공기는 무겁고 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황수연은 초노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야성의 눈을 뜨고 적을 도살하기 시작했다. 전장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몽골군의 진영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흔들렸고 병사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방황했다. 태무진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했으나 그조차도 전장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한가운데 서 있는 황수연의 눈빛은 마치 야수의 눈처럼 번뜩였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 초노. 그 이름이 떠오르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성이 깨어났다. 적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무리지어 몰려들었고 몽골군은 맥없이 무너져갔다. 그러나 황수연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받은 훈련과 수많은 전투에서 갈고 닦은 무공을 발휘했다. 암흑검법의 검광참이 빛을 발하며 적의 시야를 혼란시켰고 이어지는 검의 일격은 적의 목숨을 앗아갔다. 초노,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그 순간 황수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무형검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베어냈다. 적들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며 적의 생명을 거두었다. 전장의 한가운데 황수연은 독수리처럼 넓은 시야로 주변을 살폈다. 그는 적들의 동선을 읽어내며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적들은 그의 속도에 압도당했다. 피와 혼돈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했다. 적을 도살하고 몽골군의 승리를 되찾는 것. 황수연의 움직임은 하나의 춤과도 같았다. 천둥의 춤을 추듯 그의 검은 번쩍였고 대지의 힘을 빌려 땅을 강타하며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초원의 바람처럼 그는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고 하늘의 화살처럼 정확한 일격을 가했다. 적의 시체가 쌓여가는 가운데 황수연은 피로 물든 검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초노, 야성의 눈을 뜬 전사였기 때문이다. 천수진은 검은 그림자처럼 적의 진영을 휘저으며 그야말로 무형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고 적들은 그의 속도와 힘에 겁에 질려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흑살회의 대사형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다. 성미연은 그녀의 화려한 무공으로 전장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검은 바람처럼 휘몰아치며 적들을 무력화시켰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다웠다. 적들은 그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넋을 잃었다. 황수연은 천둥의 춤, 대지의 힘, 초원의 바람, 하늘의 화살이라는 무공을 조합해 사용하며 적들을 무너뜨렸다. 그의 무공은 마치 자연의 힘을 집약한 듯 강력했고 적들은 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천수진은 그와 함께 전장을 휘저으며 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합동 공격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졌고 전장을 지배했다. 그는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의 어둠과 싸워야 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